앞에 보이는 화면이 본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활동한 그 사진들을 좀 더 포맷으로 크게 키워서 경기서울학교에서 어떤 교육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입니다. 홈페이지도 이걸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의 활동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작년에 수료한 학생들이 경기서울학교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 장에 두 가지에다가 글로 써서 표현해놓고 간 겁니다. 또 바깥에도 붙어 있어요. 바깥에 붙어 있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학교 표현할 때 이런 GPS를 표현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경험, 그리고 솜사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음에 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음에 여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다. 또 서울학교는 나에게 동화책 같은 곳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이 벽면에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서울학교 공립입니다. 일반 중학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일반 중학교 선생님들이 경기도 교육청에 발령을 받아서 오는 것과 똑같이 경기서울학교 선생님들도 경기도 교육청에 발령을 받아서 오고, 또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면은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실 수 있는 공립의 선생님들이십니다. 다만 일반 학교하고 조금 다른 것은 상담사 선생님이 몇 분 더 계시다는 것, 그리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사감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 또 아이들을 야간에 돌봐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일반 학교하고 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교육활동과 일반 학교 똑같이 주간교육활동하고, 그리고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기숙사에서 우리 사감 선생님과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야간에 돌봄을 해주는 이러한 위탁형, 최대 1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립중학교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오는가? 다양한 아이들이 옵니다. 일단 일반 중학교에서 수업에 들어가기 힘들고 학교생활 적응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유형별로 분류를 했지만 너무 엄청난 유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오신 자녀분들, 또 부모님들, 내 아이가 경기서울학교를 선택한 그것이 또 하나의 유형인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어우러져서 1년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기 수료할까? 아니면은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열정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과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을 갈등 과정을 거쳐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보아주는 돌봄과 성장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이러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개인별 맞춤의 성장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경기서울학교 딱 이야기하면은 개인별로 아이들한테 맞춰준다. 뭘 맞춰줄 거냐? 주간이나 야간이나 돌봐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역시 개인별로 맞춰준다는 거죠. 또 역시 상담사 선생님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개인별로 또는 집단별로 상담 과정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기서울학교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일반 학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경기서울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체계입니다. 저희는 모든 활동들을 교직원과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배우고 배운 것들을 나 혼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학교를 꿈꿀 수 있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 앞에 나서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1, 2주만 지나면 이 앞에 서서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이들 그 자기소개 갖춰서 나오지 못했던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보시면은 경기서울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개인별 맞춤형 성장 교육과정이에요.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국영, 수사, 과학, 우리 뭐 주요 과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과목도 역시 경기서울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는 없는 대안교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대안교과에 대한 비중이 보통 교과보다도 좀 더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여기 심화 과정이 올해 만들어진 겁니다. 세울 양가자 그리고 액팅스쿨 기술전쟁.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안교과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저희가 선택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빵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는 연극에 대한 이런 활동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런 학생들은 내가 선택해서 온전하게 3시간 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선택 과정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이 전년도하고 다른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특색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실적인 안정상태 갖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개인상담, 직장상담 통해서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그 아이들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1년 동안 학업에 대한 무기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수 있는 학생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해마다 입교생 수가 많이 다르죠.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1년 9월달에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15명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22년에 84명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23년에 작년에는 104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일찍 나가기도 하고 1년 수료하기도 하고 1년간 수료한 비율을 보게 되면 작년에 26명이 1년 수료 과정을 마쳤어요. 한 25%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1년을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달라진 점이 그렇게 수료한 학생에 한해서 본인이 원할 때 다시 재입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때 재입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2차에도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중간에 퇴교하면은 수료하지 못하면은 재입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거쳤다 나간 학생은 절대 경기서울학교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일반 학교에서 1명 정도밖에 안 받는데 그 기회를 먼저 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교에 나가게 되면 다시 경기서울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 교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야간에 돌봄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하고 사감 여기 지금 3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4분인데 아직 저희가 여자 사감 선생님이 정년퇴임 하셨는데 저희가 인원을 아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주간에 교육활동하시는 이 교과 선생님들 저하고 교감 선생님 모든 선생님이 다 포함해서 사감 한 분이 없어서 야간에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감 역할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1차 때 이야기할 때 여자 사감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은 여학생은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저희가 도로부터 받으려고 하면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길고 또 학부모님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주간에 교육하시던 선생님들이 희생하신 거죠. 주간에 교육하고 야간에 또 돌아가면서까지 지금 현재 사감 역할을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인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탁 지금 2차 모집입니다. 4월. 이번에는 3학년은 모집을 안 했어요. 3학년이 정원이 다 찼어요. 그래서 아마 공지에 보셨겠지만 1, 2학년. 이제 3차 뽑을 때 5월 달에 이때는 3학년이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면은 3학년을 뽑을 겁니다. 현재는 1, 2학년 중심으로 뽑고 있고요. 이거 달력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접수 안 하신 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차 때 여기에 걸려서 12시까지입니다. 1차 때 뽑을 때도 목요일 12시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저희는 공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발송을 부모님은 일찍 원접기에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에서 공문을 늦게 보냈어요. 우리 학교에 공문이 도착하면 공문이 도착한 시간이 찍혀요. 12시 넘어서 들어온 원서 안타깝지만 안 받았어요. 저희 항의자는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이미 처리한 거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12시면 끊습니다. 오늘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자, 설명이 끝나고 내일 선거에 학교 쉽니다. 그럼 오전밖에 없어요. 서류 4장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고 빨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까지 결제하시고 빨리 보내달라고 하셔야 돼요. 보내는 건 몇 초도 안 걸려요. 결제가 늦어요, 결제가. 그래서 12시까지 반드시 우리 학교에 도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내일 모레까지 접수받고요. 다음 주에 면접합니다. 면접에 부모님과 학생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은 탈락입니다. 학생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세월 적응 프로그램 4일간 진행합니다. 지금 1차 학생들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 똑같이, 그러니까 교육과정입니다.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때는 아직 경기 서울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세월 적응 프로그램 할 때까지는. 이때는 원접교 학생의 출결이 그쪽으로 남아요. 이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거 해당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은 4일간 무사히 적응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원접교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받겠다고.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 30분에 공식적으로 입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2시에 들어올 때 이때도 역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은 다 싸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방 하나에 3명씩 들어갑니다. 이 방 구조예요. 침대 3개, 책상 3개. 깨끗한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마찬가지에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도 있고 남학생 기숙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TV 볼 수 있고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녀 같이 기숙사 쪽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당구장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컴퓨터실 이 4개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5시 이후에 이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각 층마다 여학생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층마다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어요. 여학생들은 빨래를 자주 하는데 남학생들은 빨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건조기 작년까지 한 대에 섰는데 층마다 하나씩가 남자 쪽 3개, 여자 쪽 3개 새로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빨래하고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등교 하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날 들어올 때는 10시 반까지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금요일날 1시에 나가요. 기본은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동행입니다.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자,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승용차로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운행하는 전세 통행버스를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더라도 부모님은 반드시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통학버스 이용을 할 때는 이천 종합버스 터미널하고 그리고 이천역 전철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월요일 날 9시 10분에 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터미널 들어가면은 3번 탑승구가 있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3번 탑승구 타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천 전철역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면은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 한 10시 5분 내지는 10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버스를 할지 승용차를 하실지. 버스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부모님 동행입니다. 보통 교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네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교재는 선생님들께서 제 편집해서 학교가 여러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제 편집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에요. 3월에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수학 수업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국어 수업입니다. 국어 수업은 보통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회 수업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어, 사회, 수학은 기본 보통 심화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학을 기본으로 해서 진단평가를 봅니다. 진단평가 봐서 기본반, 보통반, 심화반 이렇게 세수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사회, 수학이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국어 했다가 사회 했다가 수학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개인별 맞춤형 형태로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내에도 수준상 발생합니다. 이 내에서 또 개인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눈에 보여도 한 6명, 7명 보이는데 오늘은 4명, 3명으로 줄었습니다. 체험학습도 중간에 가고 또 아프면은 또 부모님 오셔서 아이 병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아이들 수업받는 인원수는 많이 변동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상황이에요. 올해도 영어 똑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빠진 것은 지금 과학. 작년에 과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추가돼서 과학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을 공개합니다. 아이들 처음에 학업 수준이 상당히 낮고 수업하기 어려워하는데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도 수업 공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거에 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교과, 대안교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과 다 수업을 공개해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어떻게 좀 더 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수업을 해야지만이 아이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아이들 돌보는 것만 갖고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이 돌봄과 더불어서 아이의 성장의 가장 첫 번째로서 수업을 중시합니다. 수업 공개를 각 과마다 이렇게 공개하고요. 또 상담도 역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단 상담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집단 상담하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 상담생들이 주가 돼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게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상황입니다. 경기도 내 초, 중에 계시는 상담교사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서 집단 상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신 거예요. 와서 수업을 공개했던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영어 체육 공동체 놀이 현재 다 있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도 역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 컨설팅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수업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모여서 수업에 대해서 수업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업에 대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다음 대안교과입니다. 월요일날 제빵이 있습니다. 월요일 10시 반까지 와서 그 국어, 사회, 수학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대안교과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빵.
이것이 지금 3월에 들어온 아이들이 처음 실시해서 쿠키 만들기 요 수업 장면이에요. 얼굴도 홈페이지 보시면 어떤 건 막 선글라스 입고 이렇게 해요. 그건 아이들이 원할 때는 공개적으로 내보내고 원하지 않을 때는 선글라스 하거나 이름 지우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홈페이지에 사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키나 또는 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과 나누기도 하고 또 아이들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또 올해도 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쿠키나 과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위치한 학교가 오성리예요. 오성 1, 2하고 1입니다. 여기 주민분들이 한 150, 200가구 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에요. 그 지역 속에 있는 학교로서 봉사하는 일 의미로서 아이들이 제빵 제가 만든 거 또 밖에 나가서 어르신들께 나누어주는 이런 나눔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교과로서 여기 3층에 이거하고 똑같은 전자책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즘 그 핫한 것이 그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과정에서 인공지능 배워서 창작 시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로 노트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체인지메이커 수업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만들어준 그림과 창작 시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책자도 아이들이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책자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부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자기가 수업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경험을 먼저 해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경기 세월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대한교과서 음악과 문화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표현하고 그리고 공동체 간의 조화로움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3층에서 대한교과로서 음악과 문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극영화 수업도 있습니다. 연극영화 수업 진행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과목도 좋아하고 그리고 배우입니다. 실제 배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 학교에서 인기 탑입니다. 탑. 그래서 연극 수업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3년을 하는 게 작년에 여름에 상영했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 대한교과서 공간 디자인 이따 돌아보시면 벽에 그려진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공간 디자인 시간에 아이와 선생님이 다 그리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 공간의 이 벽면에 이 방음 처리한 이 폼보드 이거 붙인 거 벽에 세 자라고 쓴 거 저 뒤쪽에 도안 하나하나씩 한 거 저런 것들이 다 공간 디자인 시간에 그려진 것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3층까지 모든 그림이 다 선생님과 아이들에 의해서 그려진 것들입니다. 3월에 들어온 아이들이 여러 가지 표현 기법에서 첫 수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 2층에 가보시게 되면 그 노래방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쓰는 공간, 이 공간도 공간 디자인 시간에 이와 같은 모든 작업들을 아이들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교과로서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여기 1층 강당에 있는 실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쪽 학교 본관 뒤쪽에 캠핑장이 있는데요. 그쪽에 벽에 11m 암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날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춥거나 비 오거나 흐린 날은 실내.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처음 도전하는데도 이게 위에 올라가면 여기 종이 있어요. 종 올리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전문 강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시도하는데도 그 끝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단상담 일주일에 1시간씩 그런 시간에 따라서는 2시간 진행을 합니다. 처음 모임했을 때 이게 3개 그룹입니다. 반이 3개니까 저희가 반장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 선생님 위주로 해서 집단 상담
갈등 문제는 이런 집단 상담이나 또는 저희가 새우장, 새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너무 고생이 심하시죠, 상담 선생님들이. 갈등이 한 번에 풀립니까, 그게? 안 풀리거든요. 뭐 6, 7번 계속 진행을 해도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지나간 과정이 거쳐야지만이 어느 정도 공동체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되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미라클몰, 3월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미라클몰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랑 이 의자 다 본인이 가져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서 장기자랑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들, 학교에서 고쳐줘야 될 것들, 성찰할 사항들, 또는 칭찬받을 것들, 또 세월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저희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 미라클 모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선택 과목, 미술전쟁, 액팅스쿨, 세월양가자. 이거는 지금 액팅스쿨 연극영화 그 심화 선택 과정으로서 첫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 대안교과예요. 세트로 2시간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어사회수학, 보통교과, 여기 국어사회수학, 화수, 그리고 과학영어 진로 공동체놀이, 이것이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세트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집단상담과 새우장 새성장, 이 부분이 상담쌤과 진로쌤이 함께 해주시는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1시간 개인 상담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위기사항 발생하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일종의 통합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학여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건 작년 상황이고요. 준비 과정과 그리고 진행되는 것, 갔다 와서 결과물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 답사가는 것, 그리고 예산 짜는 것,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하고 거기에 매칭이 된 선생님이 약간의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26일, 26, 27, 28, 3일간에 걸쳐서 통합기행이 진행됩니다. 이 앞에서 발대식 하고 떠나고, 이게 작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 2팀, 전주 1팀, 그리고 이천 1팀, 이렇게 4개 팀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진로기행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학기 말에, 학년 말에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문 스튜디오예요. 아이들이 그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월에서 생활했던 일상들을 그 반의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실제 음원 녹음하는 스튜디오 가서 개인들을 다 녹음을 해요. 녹음하고 그것을 반의 노래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공식적인 사이트에 올립니다. 음원 사이트. 멜론 아시잖아요. 그 멜론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거기 뜹니다. 1일차에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2일차에 국립과천 박물관 갔었고요. 3일차에는 선택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결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월 1회씩 모든 교과는 교과별 체험을 주로 화요일에 나갑니다. 그 책자에 보시게 되면 교과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날짜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나갑니다. 이거는 지난 4월 며칠 전에 나갔다 왔던 오산 쪽으로 나갔던 국민안전체험관 가서 체험활동하고 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아마 2차는 좀 안 되겠네요. 다음 주면 이제 요 산 뒤쪽에 학교산에 두릅이 있습니다. 작년 온 학생들이 경험해 봤을 때 왼쪽이 다 두릅밭입니다. 두릅 따서 씻고 삶고 데치고 튀기고 해서 먹는 이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별로 길게는 하지 않고 그
한 고랑씩에서 아이들 직접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기르는 거예요. 올해는 밭을 이렇게 꽃밭을 가꿀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교실에 보게 되면 실제 아이들 꾸미는 이런 학급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해결은 학급 내 서클이라든지 또는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생 3분 위주로 해서 이와 같은 서클을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해수 프로젝트예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2번 합니다.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2학기에 들어온 아이들은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음원 녹음하러 1학기, 2학기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아래쪽은 그 뮤지컬 관람이라든지 또는 아트센터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멜론에서 경기사회학교 치시면은 곡이 나와요. 이것이 22년 12월달, 23년 7월달, 이것이 24년 2월달에 발매가 된 거예요. 세계반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멜론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트레킹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남한산성이에요. 성남에. 남한산성길 힘들잖아요. 이 휠체어 6명이 끌어야 됩니다. 속수 장애인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참 잘해요. 학교에서는 말썽을 피우고 여기 나가서는 말썽을 안 피우더라고요. 굉장히 그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올해도 진행될 겁니다. 남한산성과 그리고 요즘 영릉에서 이번 2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갔다 온 곳은 모든 활동들이 이렇게 수업 속에서 다시 한번 감상을 쓰는 이런 것들을 하고 만들어서 위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뭐 발표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복날은 삼계탕 지역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이런 행사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2일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김장, 물론 절인 배추 양념을 사서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김장김치 만들어서 지역에 나누는 이런 행사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담았으니까 저희가 또 맛보는 이런 행사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 야간에는 아침에 이렇게 냉목교육이 아침에 체육관에서 하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하기도 하고 저 둘레길을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냉목교육 활동과 이것은 지난주 야간 활동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복지쌤하고 또 순번제들하고 선생님하고 상암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야간 교육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물론 개인 시간도 이 시간에 개인 시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궁금하다는 거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만 여기에 맡기지 마시고 학부모님도 경기세월학교 추가하는 같이 철학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오롯이 아이에 맡길 수만도 없고 학교에 맡길 수만도 없거든요. 학부모님이 항상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수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 주시고 여기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 힘들어했잖아요. 학교에서 상담실에 있거나 아니면 수업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 안 가거나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 왔는데 조용히 잘 지내겠습니까? 저희는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삽니다. 주간과 야간과 그 속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뭐 온갖 것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여기 계신 교직원이라 감당하는 거거든요. 믿어주시고 그 싸움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갖고 있게 저희를 언제나 좀 바라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